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해볼 얘기는요, 여자에게 항상 잘해주는 남자. 좋죠. 특히 드라마가 그런 그 여자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주는 아주 재벌 2세인데도 불구하고 좀 까칠하지만 좀 나쁜 남자 같지만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이뤄주는 그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들을 흉내낸 일반적인 남자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를 요구하는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3프로TV를 참 많이 봅니다. 그 3프로TV에서 유명하신 그 경제학 교수님이 나와서 홀드업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딱 이게 그 상태인 거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처음에는 우리 것만 생산해 라고 하면서 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그 대기업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려서 다른 그 업체들랑 거래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 대기업은 가격을 낮추죠. 결국에는 그 대기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중소기업의 그런 상태, 그 홀드업 상태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결국 그 남녀관계도 존재를 한다. 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고요. 잘해주는 게 처음에는 그 굉장히 그 낮은 강도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또 그리고 요즘 재화가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비교 대상이 되는 특히 선물에서도 그렇고 누구는 무슨 백을 받았다, 뭐 누구는 무슨 구두를 받았다. 그리고 또 헤어질 때 되면요 남자한테 웬만하면 다 돌려줘도 받은 거 다 돌려주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백은 잘 안 돌려주는 그런 남자는 그 카드빚 36개월 할부만 남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요즘 백값이 중고 자동차 값을 이미 넘어섰죠. 사이즈가 조금만 커져도 아주 1,500, 2천만 원, 심지어는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에 육박하는 많습니다. 남자가 이제 그런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은 뭐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주는 게 잘못이 아니라요. 문제는 그 본인이 어떤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뭔가 보여주는 형태가 지속이 됐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성취를 해서 결혼을 했을 때, 아니면 연인 관계가 굉장히 그 오래 지속이 되는데 여자가 누가 봐도 조금 인물이 괜찮을 때, 그때가 이제 남자들이 아주 피폐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남자들의 경쟁이 굉장히 무한대 경쟁이 이루어지죠. 예쁜 여자, 괜찮은 여자라는 그 여자를 어떻게 보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동물의 왕국 수컷들의 경쟁들이 치열해지는데, 그러다가 이게 암컷이 그냥 암컷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남자보다 똑똑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암컷들이 똑똑합니다. 심지어는 곤충의 세계에서도 사마귀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죠. 자기 아이를 위해서. 보통 우리 삶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뼈 빠지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서 기러기 아빠가 된다고 해도 여자는 외국에서 어떤 남자와 정분이 나죠. 그리고 아이는 아빠가 엄청나게 해주는 돈을 받고 그게 뭐 넉넉해서 해주는 돈이 아닐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빠 미워, 아빠랑 말이 안 통해,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서로 간에. 어릴 때부터 외국에 보내버리면. 그래서 수많은 그 기러기 아빠들의 실패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연예인들도 그것 때문에 피폐해지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 해준다고 해도요, 결과적으로 여자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아주 슬픈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경제학 용어인 그 홀드업 상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경제학 용어로 게임 이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이론. 재화가 딱 그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는 거에 관해서 서로에게 심리적인 딜 상태가 되느냐. 거기서 이제 결국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한도 없이 이제 끌려다니게 되면서부터 벌어지는 참혹한 결과물이다.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여자들에게 잘해주지 마세요. 처음에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또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TV 드라마처럼 흉내내는 거 처음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착한 여자면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결혼하고 또 아름답게 아이를 낳고, 뭐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아름답게 여생을 둘이 단둘이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커플들이 있지만,
현재 그 여자가 잘못되는 거 다 남자가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 둘씩 더 잘해주고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잘해주다가 결과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여자는 더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못해주는 남자, 그리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남자인데 내 인생을 망쳐놓은 남자, 이렇게 규정을 짓는 여자들이 은근히 많다.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인생이 골로 가죠. 여자를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를 못하는 못난 남자가 되는 거고, 자신이 굉장히 무능력해지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자는 그것을 무기로 굉장히 남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압박을 하죠. 정신적으로 못난 남자라는 거를 각인시키고 가스라이팅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 통로가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 마세요. 만약에 이 여자가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아무리 그 여자가 예뻐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정신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여자에게 정신이 망가져서 뇌의 한쪽 부분이 뭐 마치 스푼으로 한번 이렇게 누가 떠먹은 뇌처럼 뇌의 반쪽이 사라진, 뇌의 4분의 1이 사라진 채 좀비처럼 사는 그런 가장들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한 30%가 좀비처럼 살아요, 실제로. 굉장히 슬프게 살고 있고, 와이프가 옆에서 굉장히 더 강하게 하고 더 못된 말을 하고, 이 인간아 저 인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너라는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그 남자를 핍박을 할 때 계속 그 소리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좀비화 됩니다. 그냥 멍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그 같은 남자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멍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멍한 상태로. 제가 말하는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여자에게 버림을 받으면 이 동물의왕국의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암컷은 더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더 훌륭한 재산적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신의 새끼를 데리고 갑니다. 인간의 사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죠. 네. 새로운 남자에게 갑니다. 그런 커플도 제가 제법 많이 봤어요. 그 남자가 꼭 능력 있고 능력 없고를 떠나서 여자가 더 능력 있는 남자에게로, 물론 자기 자식 위주죠. 그렇다고 뭐 자식을 버리는 여자도 제법 있긴 하지만 모성애가 또 지나친 여자는 그 자식까지 받아줄 남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진 남자는 버리고 새로운 능력을 가진 남자에게 자식을 데리고 가는, 우리 뭐 연예인들 보면 그런 연예인들 많죠. 여자 연예인들 보면 많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뻔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의 시작점은 여자가 뭔가를 자꾸 요구할 때 찌질이 소리를 듣더라도 그 요구하는 거 처음부터 많이 들어주지 마세요. 그거 들어준다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종속만 될 뿐이에요. 나는 이거밖에 해줄 수가 없어. 정확하게 밝히셔야 되고요. 그걸 밝혔을 때 여자가 이 남자 못 쓰겠네 하면 그 여자는 진짜 버려야 될 여자입니다. 예? 자기를 못 쓰겠다고 하는데 그거 뭐 내가 그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평생 인생이 불쌍해집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도 않고요. 계속 불쌍하게 여자가 그 남자를 거의 뭐 천민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요점은 내가 사귀는 여자가 그런 조짐이 보인다. 버리시고요. 또 결혼한 여자가 가스라이팅의 기조가 보인다. 그리고 나를 다른 남자와 자꾸 비교를 한다. 이혼하십시오. 제가 이혼해봤다 그랬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하고 나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 그래도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 여자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빨리 이혼해서 그 여자도 새로운 인생 살게 하는 게 그 여자에 대한 또 배려예요. 서로 아름다운 나이 다 지나서 이혼해버리면요, 실제적으로는 여자가 더 피해를 봅니다. 남자보다는. 그걸 또 배려하는 자세. 그 여자를 좀이라도 사랑했다면 빨리 놔주세요. 빨리. 어떤 집착에 의해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면요, 여자든 남자든 한쪽의 집착에 의해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너무 불쌍해져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집착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망가진다? 절대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자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있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다 핑계고, 맨날 그 자식 앞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그 자식이 배울 수 있는 건 평화보다는 그 서로의 그 증오심을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또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결국엔 또 이혼하게 되고요. 요즘 이혼율 많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많고 이혼하려는 사람들의 서로의 재산을 가로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도 하죠. 오늘의 결론, 느낌이 안 좋은 여자, 처음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서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는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는 여자, 이혼하세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이혼하면 굉장히 크게 후회합니다. 후회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그만 거리도 사라져버려요. 그냥 정신이 피폐한 채 한쪽 뇌가 마치 숟가락으로 누군가 떠먹은 뇌가 된 모양으로, 그리고 멍하게 세상을 살게 됩니다. 멍하고 바보처럼. 이혼하시면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매트릭스의 네오가 빨간 약, 파란 약 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이혼도 그런 거예요.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십시오. 빨리 선택하시는 게 새로운 삶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절대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마시고, 당신의 여자가 당신을 종속했다고 느끼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계속 가할 때 그것에 지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도 그 욕심은 끝이 나지 않는다. 계속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냥하듯이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여자들의 욕심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망가지게 된다. 자, 이게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